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죠. 신나게 올랐습니다. 신나게 오른 이유는 물가지표가 좋았기 때문이죠. CPI가 보여준 금리 인하 신호라고 하면서 3대 지수가 역대 최고가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물가지표, 기다리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조용하던 아무런 이슈 없던 시장에 큰 이슈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이슈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안심을 줬습니다. 쭉 다 예상에 부합하면서 안심을 줬어요. 그래서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시장에 퍼진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물가 지표에 가려져서 조금 좀 잘 안 보이던 그런 지표들도 있긴 있는데,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 지표들도 시장이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런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또 금리 인하 못한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우려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예상에 부합을 적당히 하면서 시장에 안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이런 것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이죠. 이런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지표를 보고 시장은 환호를 했고, 그래서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 국제유가는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른 거는 시장에 좋은 요인은 아닌데, 아무튼 이거는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정도로 가뿐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틀랜타 페드 GDP 나오는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죠. 이것도 시장에 역시 우호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했는데, 주식시장에 너무 우호적이었어가지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너무 우호적이었어가지고 낙관론을 엄청나게 다시 한번 재확인, 가속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금리와 달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인데요,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크게 시세가 터져 나온 거고 이상한 거 없고요. 그리고 금리도 그래요. 금리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일주일 동안 비리비리 했는데, 박스권 아래쪽 하단 붕괴시켰으니까 급락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달러와 금리가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환호를 한 겁니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간단하게 체크를 좀 했고요. 몇 가지 기타 잡다한 기사들 좀 확인만 좀 하고 가자면요. 중국이 어제 나온 소식인 것 같은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준다, 금리를 낮춰준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미국처럼 MBS를 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부양책을 펴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 정부는 직접 매입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입니다. 검토.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은 기대감이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죠? 확정되고 나면은 오히려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양책에 대한, 엄청나게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일단 이런 거 엄청나게 큰 호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중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중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쩌면은 변곡의 가능성도 조금 좀 유의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증시 상승이 좀 둔화가 돼 있죠. 이 소식이 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어제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것도 이틀 전에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BOJ가 국채 매입을 축소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엔화 강세를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근데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 엔화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물가 지표였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다. 일본은 조금씩 수도꼭지를 조이는구나. 일본은 조금씩 긴축을 좀 더 미국보다 빨리 하는 듯한 인상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참고적으로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에선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2020년 이후 최고라는 이런 소식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이게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서 망해가는 기업들도 부채율 어떤 부도율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약한 친구들은 계속 박살나갖고 안 좋은데, 그래서 러셀 지수 이런 게 안 좋은데, 근데 대기업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이나 S&P는 계속 잘 나가고, 어쨌든 또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특별히 위기는 잘 생기지 않는 독특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신고가를 막 쓰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쭉 다 봤고요. 좀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 좀 보자면은 원웨이 상승한 겁니다. 시작부터 강했고 하루 종일 강했습니다. 그죠? 상승한 종목 수가 당연히 많았을 거고요. 아무래도 IT 빅테크나 좀 이제 기존의 시장을 끌고 올라가던 대형주, 기존의 대장들이 강하게 오른 거기 때문에 러셀 지수 같이 평소에 약한 친구들은 흐름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둔화가 됐을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참고적으로. 근데 어젯밤 시장의 호재가 분명히 크긴 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골고루 그래도 비교적 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잘 오르는 날엔, 대장이 복귀하는 이런 날에는 대장이 아니었던 친구들은 이제 좀 안 좋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테슬라 이런 친구들은 대장이 복귀하면은 조금 좀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신나 있었던 그 GME, AMC 어떤 밈 주식이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하면은 테마주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어떤 그 대장이 호재를 갖고 복귀를 하니까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얘네들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더 꿈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하여튼 대장이 복귀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같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이 복귀하니까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친구들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대장의 빈자리를 이렇게 치고 올라왔던 이런 종목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쭉 다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고, 이제 다음번에 중요한 이벤트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 주 22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까지 지금 이제 이 날까지 특별한 이벤트는 또 없습니다. 시장은 또 특별한 일 없이 잘 올라가지 않을까. 어젯밤에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만 어떻게 잘 소화를 한다면은 보시다시피 대세 상승으로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할 건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입니다.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신나게 뚫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 혹은 어젯밤 시세에 대한 어젯밤 이런 강력했던 시세에 대한 검증, 이런 것만 이제 단기적으로 잘 맞춰준다면은 대세 상승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이고 뭐고, 이제 제가 기다려왔던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몇 달간 기다려왔던 어떤 추세 전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이런 정고점도 안착하는 거니 눌림시 매수가 일단 정석적으로 봤을 때 맞게 되겠죠. 사실 어제 이렇게까지 강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정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척하고 지금은 고점도 명확하게 이렇게 높이고 있으니까 이거 하락 배팅의 근거가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근데 확인은 이제 2, 3거래일 정도 하면은 되긴 됩니다. 마지막 기회로. 여기 있는 그 어젯밤 급등을 검증할 필요 정도는 있다. 검증한 2, 3거래일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하방을 이거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긴 왔습니다. 물론 너무 이 과열 이런 게 조금 좀 세가지고 여전히 빅스 이런 걸 보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앞으로 몇 거래일 정도 확인하면은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S&P도 그래요. S&P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다 넘어갔죠. 양대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세계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떤 큰 상승 추세 말씀드렸고, 큰 상승 추세 중에 가격 조정 한번 나왔고, 가격 조정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못 넘어갔으면 이제 어떤 추세 전환 이야기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멋지게 조정도 끝냈겠다. 이제 신나게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은. 그래서 사실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상승엔자 뭐 이런 목표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으로 오른 거잖아요. S&P가 지금 S&P 기준으로 봤을 때 4,100에서 5,200까지 한 거의 뭐 1,000포인트 조금 넘게 올랐죠. 그죠? 4,100, 5,200, 5,300이니까 뭐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뭐 1,200포인트 이 정도 올랐다라고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조정 여기까지 받고 나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1,000포인트 이상 또 지금 상승 목표치가 열렸다. 일단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다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시세가 진짜이냐, 또 뭐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검증을 잘 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이제 뭐 S&P 1,000포인트 상승 목표치 열려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방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점이 또 된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뭐 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 어떤 큰 조정이 한 번 있었고, 여기서부터 해갖고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한 번 올랐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 요까지 121선까지 딱 조정 거쳤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오른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상승의 목표치가 어마어마하게 열린 겁니다. 얘네도 뭐 거의 뭐 몇천 포인트 상승의 그런 목표치가 크게 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은 2, 3거래일 정도 해야 되지만은 일단 목표치는 일단 그렇게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위기 이런 걸 싹 다 잠재워버린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금리도 그래요. 금리가 아니고 이건 이제 채권 선물인데, 선물도 뭐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역발상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고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역발상 이거 뭐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 10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삼중바닥형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대한 이제 어떤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그런 타이밍이 뭐 거의 뭐 되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확실히 높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한착하는 그런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의 거래량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딱히 뭐 의심할 거 없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금리는 떨어진다. 어젯밤의 양봉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이런 건 검증하기가 좀 뭐한, 이런 거 이제 계속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이런 걸로 일단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봤고요. 이 달러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달러도 이제 상승이 이제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삼각 수렴형에서 이런 삼각 수렴형에서 역발상 뭐 그런 이야기 한 번쯤 해봤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실히 붕괴가 되다 보니 이제는 뭐 사실상 이제 달러 인덱스도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고점 완벽하게 확인하고 죽는 모습으로 아예 뭐 굳혀지고 있으니 이거 일단 그죠? 이거 뭐 눌림심에서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달러는 이제 뭐 그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달러 들고 계신 분들도 일단 이쯤 했으면 이제 달러도 일단 놓아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달러 중장기적으로 들고 오셨던 분들 이제 이쯤이면 이제 달러 놔주는 게 그게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확인은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뭐 되돌림 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정도는 확인해보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슬슬 이제 달러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 들고 왔던 달러도 이제 뭐 제 생각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쯤이면 이제 슬슬 여기 달러가 더 올라갈 거면 여기쯤에서 올라야 된다라고 봤는데, 이쯤 됐으면 이제 슬슬 놔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렇게 충분히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다 봤고요.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그 독일 증시인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그리고 조정 꼴랑 2거래일 3거래일 보이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상승 목표치가 지금 무지하게 열려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긴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또 이렇게 한 파동 올랐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나왔다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얘는 확실히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 얘도 한참 더 아직 상승 목표치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다 내용 살펴봤고요. 다만 이제 약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반등을 했던 이제 그런 간당간당한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한 2, 3거래일 정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쭉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간 어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가 이제 어떤 큰 추세, 올해 하반기에 어떤 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낙관론 쪽으로 일단은 거의 굳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굳어졌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거래일 정도 확인 정도는 좀 해보자라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거의 하반기에도 아무런 위기 없이 계속해서 잘 나갈 가능성, 낙관론이 계속해서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낙관론이라는 건 뭐죠?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게 낙관론이죠. 낙관론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여기서 없어지려면 이제 특별한 이슈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대장이 꼬꾸라진다든가, 지금 대장 뭐 엔비디아, AI 반도체 이런 건데, 얘네가 뭐 갑자기 5월 22일 날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막 충격적이다. 뭐 딱히 이런 것만 아니면 이제 거시경제적인 뭐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은 많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위험은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전략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다 봤고요. 다만 이제 어젯밤에도 좀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만한데, 이거 이제 구리 가격이거든요. 구리. 계속해서 요즘 구리를 보고 있는데, 구리가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그냥 뭐 그래요. 어젯밤에 장중에 4%가 더 올랐어가지고 이렇게 구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올랐다가 밀렸죠. 물론 어젯밤에도 상승입니다.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이런 거, 그죠? 엄청난 대량 거래의 고변동성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고, 더군다나 이제 물론 구리도 지금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구리도 역사적인 고점을 높였어요. 지금 구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때죠. 이 월봉 이런 걸 봐도, 그죠?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런 그림인데, 이 구리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이런 상승이 정말 이거는 어떤 대세 상승을 위한, 앞으로 구리가 정말 비싸지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좀 있는 거라 가지고, 하여튼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 잘 보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매수세가 강하긴 강한데요. 이런 자리에서 자꾸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무튼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만은 좀 부담스러운 신호고, 이 전환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제 그래서 실제로 장중에 미국 당연한 거죠. 미국 경제가 뭐 좋다, 뭐 미국의 지표가 좋다 이러니까 미국 주식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근데 이건 중국 A50 지수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흐름이 조금 좀 빌빌빌빌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구리는 들썩들썩하면서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뭐 물론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정석적인 모습은 아닌데, 얘는 어쨌든 조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부진한 뭐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구리하고 중국 증시하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구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대량 거래의 변동성 터지고 있으니까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자리. 그리고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막상 그렇게 막 미국 증시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중국 관련된 쪽은 조금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물론 중국 증시도 한동안 좋긴 좋았는데요.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항상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청개구리 역할을 좀 하긴 했습니다. 청개구리 역할.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으면 중국 증시는 지 혼자 안 좋더라고요. 보통 중국 증시가 지 혼자 좋으면은 다른 나라 증시들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나타난 그런 변화는 어떤 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 같이 잘 나갈 거야. 미국 증시 좋고 앞으로 주도주들 잘 나갈 거고, 달러도 약세에 금리도 떨어지고 모든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세계 증시 좋을 거야. 라고 어젯밤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선언을 한 느낌인데요. 이런 식으로 선언이 나오면 중국 증시는 조금 좀 더 부진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 지금 좋은 거지.
중국이 좋은지는 일단 조금 좀 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 하방 베팅한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일단 뭐 들고는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조금 손해이긴 한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홀딩 해보고 있긴 해요. 어젯밤에도 일단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관련된 베팅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유지.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그 미국 증시 그 뭐 그래도 하방 베팅 한다고 왔다 갔다 몇 번 하긴 했어요. 그 여기는 이 선을 주의해서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선에 터치하는 요 순간에서 한번 진입했다가 짧게 털고요. 그리고 그 아쉬워서 여긴 이 순간 이때가 언제 지금 이거 나스닥 30분 봉입니다. 지금 여기 찔찔찔찔 여기 못 갔던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진입을 했다가 그냥 잤습니다. 이 구간이 언제냐면 새벽 1시쯤 되는 구간인데 보통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면은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냥 이유 없이 훅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새벽 1시쯤이 보통 변곡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쯤 좀 잠깐 좀 진입했다가 그냥 한 틱 정도 손해보고 바로 그냥 거의 뭐 본전에 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중요한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방 진입을 한번 해봤었는데 안 통했습니다. 지금 이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이 추세선을 돌파한 척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신나게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한 척 하면서 지금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방 진입 근거 이런 건 일단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죠. 하여튼 근데 나스닥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자리가 사실 어젯밤에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자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이쪽 구간이 사실 이제 어떤 본격적인 그런 저항 구간인데 야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돌파 한작한 거는 솔직히 약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 3거래일 정도만 좀 지켜보고 어떤 뭐 결론을 뭐 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유가는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장 초반에 엄청 하락하다가 재고가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러면서 유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유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에요. 빠져야 될 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야 될 때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어젯밤은 또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이 거래일째 어딘가 바닥 만든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시 또 위쪽으로 또 한번 이제 턴이 또 한번 돌아섰습니다. 유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이 초단기적인 3, 4거래일간 아래쪽으로 처지던 이런 초단기적인 흐름은 일단락한 것 같고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끝냈으니까 위쪽으로 이제 또 시도를 해보겠죠. 위쪽으로 상승 시도를 해볼 텐데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안착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답답한 구간이고 아래쪽으로 갈 타이밍은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일단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쭉 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하여튼 구리도 오르고 뭐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우 낙관적인 그런 모습이라 한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잘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한국 증시는 약간 답답한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근거가 코스피가 사실 없어지긴 했죠. 왜냐면 지난번에 5월 9일날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또 이거 뭐 시작부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못하죠. 또 뭐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고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고점 매물 테스트인데 뭐 현실적으로 뭐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일단 뭐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조금은 뭐 저도 뭐 더 버텨볼 생각이긴 한데 근데 이쯤에서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하방 포지션을 이제 놔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며칠 정도 좀 고민해보고 이제 판단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이 굉장히 갭을 많이 띄우면서 텀벙하면서 지금 좀 약간 투기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텀벙하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강하긴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전고점 테스트입니다. 전고점 테스트 코스피가 전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이 안 내려오고 있죠. 음봉이 잘 안 내려오고 있고 여기 잘 버틴다는 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몇 년간 끌어왔던 코스피 하방을 이제 놔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몇 거래일 정도만 좀 더 보고 이제 놔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낙관론이 이렇게 빵 터져버리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아래쪽으로 볼만한 근거가 거의 뭐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조금만 좀 더 지켜보고 움직일 생각이고 하여튼 그죠? 지금 뭐 하방 베팅이고 뭐고 지금 이런 근거 없어졌어요 지금. 물론 이제 위쪽에 저항이 있는데 지금 이 저항 때문에 살짝 지금 상승이 주춤하는 거지
지금 전고점 저항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하방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상승이 그냥 둔화되는 정도라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는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좀 더 보고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일단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일단 답답한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다시피 여기 위쪽에 저항이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고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그냥 뭐 혼조한 구간이죠. 이 여기서 낙관론이 지금 크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 특별한 일 없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건데 특별한 일이 지금 생겨버린 거잖아요. 낙관론이 빵 하고 등장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래로도 좀 못 갈 가능성이 거의 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갖고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래쪽으로도 안 빠지고 이제 위쪽으로 아니면 찔찔찔찔 올라가겠죠. 그냥 코스닥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재미없는 지수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혼조한 구간이라 물론 아직도 이제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얘는 해보자면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이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좀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으로 낙관론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기도 좀 뭐해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좀 뭐해지고 왜냐하면 이제 위쪽에 저항이 많고 이러니까 위쪽에 저항이 많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 지금 강한 거는 또 보시면 지금 흐름이 지금 코스피가 강한 거지 코스닥이 강한 건 아니니까 굳이 뭐 상방으로 나도 낙관론으로 갈아탈란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를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되면요. 굳이 코스닥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쪽은 이제 뭐 한동안 잊어버리시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어떤 뭐 매력 없는 뭐 그런 지수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도 말씀드렸죠. 달러도 어떤 중장기적인 지금 그런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야 될 때 지금 못 올라가고 있으니 요렇게 지금 계속해서 축축 처지고 있으니까 달러도 지금 어디였죠? 71원 자리를 넘어가야 이게 뭐 의미 있는 뭐 상승이 나타난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18원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1350원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달러 들고 오셨던 분들도 이쯤이면 이제 슬슬 놔주는 거를 고려해야 될 그런 타이밍에 온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뭐 조금 뭐 더 보거나 고민은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세상을 좀 안 좋게 좀 봤었다라면은 이제는 어떤 이런 위기를 완전히 거의 뭐 99% 가까이 걷어내는 이런 위기를 거의 99% 가까이 걷어내는 그런 모습 정도.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이제 어떤 문제, 어떤 뭐 위기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투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뭐 이 정도? 이거 말고는 지금 일단은 딱히 어떤 위험신호 이런 건 일단은 없습니다. 명시적인 건요. 금리도 떨어지고 있지 달러도 안정이 되고 있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위기의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나 급하게 올랐다라는 이런 투기적인 점 너무나 낙관론이 뜨겁다 뭐 이 정도 너무 순간적으로 이 낙관론이 활활 불타 올랐다 이거 말고는 지금 뭐 딱히 어떤 불안 요소 이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런 주식시장의 낙관론, 지나친 낙관론 이런 거만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잘 조정을 통해서 잘 시켜주기만 한다라면은 지금 5월이죠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하반기는 뭐 굉장히 뭐 낙관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일주일 뭐 혹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큰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뭐 완전히 뭐 포기를 하라 뭐 아직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한 2, 3거래일 정도 조금 좀 더 지켜볼 시간의 여유밖에는 이제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